자, 선반이란 무엇이냐면 다음 그림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겠고, 선반에 대해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은 주축에 공작물을 고정하여 회전시키고 고정된 절삭공구 바이트를 좌우로 이송시켜 가공하는 공작기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를 보게 되면 지금 주축 부분이 있죠. 자, 이 주축 부분에 공작물을 고정시켜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고정된 절삭공구가 있어서 이것을 좌우로 이동시켜서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반의 종류로는 보통 선반, 탁상 선반, 자동 선반 등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선반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방호 장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선반의 안전 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칩 브레이커라는 녀석입니다. 자, 브레이커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끊어내거나 부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칩을 브레이커하는 것이기 때문에 칩을 짧게 끊어내는 장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척 커버는 어떠한 것의 커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척에 고정시킨 가공물의 돌출부에 작업자가 접촉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브레이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거나 자동차를 탈 때 항상 브레이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가공 작업을 했을 때 선반을 급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멈춰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드는 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칩이나 절삭류의 비산이 됐을 때 작업자를 보호하는 덮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선반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곳에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반 작업 시 유의사항에서는 4번과 5번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는 어떠한 절삭 공구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바이트는 항상 짧게 장착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창시절이나 군대에서 커터칼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너무 길게 뺀다면 우리가 베일 위험도 있고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칼이나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일감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일 경우에는 방진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방진구는 일반적으로 종류를 보았을 때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겠고, 이 방진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름에 비해서 긴 공작물을 절삭할 때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용어의 정의를 다시 보게 되면 척이란 무엇이다? 짧은 일감이나 센터 작업을 할 수 없는 일감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되겠고, 방진구 월크레스트는 무엇이냐면 탁상용 연삭기 사용 시에 일감 길이가 직경이 12배 이상이 됐을 때 진동을 방지하는 기구가 된다라고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을 참고해서 작업형에 대비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어 덮개도 설치해줘야 되고, 이렇게 말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밀링 작업 시 안전 수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링 작업에서 밀링이 무엇이냐면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원판이나 원통의 둘레에 돌기가 많은 날을 가진 밀링 커터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이송하여 절삭시키는 공작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이 있습니다. 자, 상향 절삭은 위쪽으로 깎아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하향 절삭은 위에서 아래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깎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씩 깎아내리는 게 바로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향과 하향으로 구분이 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자, 그럼 밀링 작업 시에는 안전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시험까지 나오는 부분이므로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링 작업 시 눈에 무엇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 안경을 착용해줘야 되겠고,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 착용은 금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밀링 작업뿐만 아니라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갑 착용을 피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칩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브러쉬나 솔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고 맨손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력 절삭했을 경우에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깊게 물려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길게 물린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깊게 물린다 라는 것으로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뭐 절삭류는 커터 위에서부터 주유한다 이런 거 정도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파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드릴링 머신이란 드릴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즉 구멍을 내기 위한 기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작물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주축에 고정된 드릴이 주축의 회전으로 절삭과 이송 운동을 동시에 실시하여 재료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드릴링 머신의 안전수칙으로는 당연히 일감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줘야 되겠고, 드릴을 끼운 후에는 청렌치를 반드시 빼줘야 되고, 이것도 회전체이기 때문에 장갑 착용을 금지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일감 고정 방법에 대해서는 암기해주는 게 좋은데, 첫 번째, 일감이 작을 경우에는 바이스로 고정, 일감이 크고 복잡했을 경우에는 볼트나 고정구로 고정을 하며, 대량 생산을 하거나 정밀도를 요할 때는 지그로 고정한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이퍼를 먼저 보게 되면 이 램과 공작물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퍼와 플레이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자, 지금 보게 되면 세이퍼는 램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공작물을 깎아내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플레이너는 그 반대가 됩니다. 램이 고정된 상태가 되고 공작물이 이동을 하는 상태가 플레이너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이퍼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밑줄 치고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핸들을 빼놓고 바이트는 짧게 물리고 운전자는 바이트 측면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플레이너도 마찬가지로 안전수칙을 보게 되면 프레임 내 피트에 덮개를 설치해줘야 되겠고, 테이블과 고정벽, 다른 기계와 최소 거리가 40cm 이하 시 양쪽에 방책을 설치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삭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삭기도 우리가 길 걷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연삭기에서는 먼저 대표적으로 연삭숫돌의 파괴 원인이 실기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삭숫돌이 파괴되는 원인으로서는 숫돌의 균열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숫돌의 치수가 부적당할 경우, 그 다음에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그 다음에 숫돌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충격을 줬을 때, 그 다음에 숫돌의 측면을 사용했을 경우나 베어링 마모 등에 의한 진동이 생겼을 경우 연삭숫돌의 파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플랜지의 크기를 보게 되면 플랜지의 크기는 숫돌 지름의 곱하기 3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보게 되면 연삭숫돌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녀석이 되겠고, 이것을 잡아주는 녀석이 플랜지의 역할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연삭 작업 시 안전 수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반드시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데, 사업주는 연삭속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1분 이상 한번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고, 연삭속도를 교체한 후에는 반드시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실기시험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연삭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연삭을 해서 어떤 물건을 잘라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정도 한번 눈으로 익혀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연삭기 덮개의 노출 각도에 대해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보게 되면 탁상용 연삭기는 90도 이내, 그 다음에 상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는 60도 이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일반 연삭 작업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 각도는 125도 이내와 그 다음에 반쪽으로 봤을 때는 65도 이내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 각도는 지금 양쪽이 60도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봤을 때는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180도가 되는데 60도가 소모가 됐으므로 이 사이는 몇이 된다? 120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60도보다 안쪽에 되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휴대용 연삭기, 그 다음에 뭐 스윙과 스라브 연삭기를 봤을 때는 덮개 각도가 180도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면 연삭기와 절단 연삭기는 덮개 각도가 양쪽에 몇 도씩 되죠? 15도, 15도이고 전체가 180이기 때문에 180에서 30을 빼주게 되면 150도보다는 아래쪽으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우측을 보게 되면 방호장치의 안전기준상 평면 연삭기 또는 절단 연삭기에서 덮개의 노출각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다? 3번 150도 이내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연삭기의 회전 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자, 이때 공식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단위 환산 개념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반드시 분모의 단위는 분 단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고, 천이 들어가는 것은 미터 단위가 되는 것이고 천이 없는 것은 밀리미터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단위 환산 개념을 좀 접근하게 되면 밀리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즉 1000 밀리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1000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하는 단위를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겠고 이때 단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삭숫돌의 지름이 20cm, 그 다음에 원주 속도가 250m/min라고 했을 때 회전수 RPM은 몇인가? 자, 그러면 V는 πdn인데 지금 보게 되면 πdn은 밀리미터일 경우, 그 다음에 1000이 들어갔을 때는 미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에는 미터/미니트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250m/min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지금 보게 되면 밀리미터/min가 아니라 미터/min이기 때문에 1000이 들어가는 녀석의 공식을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이때 지름에 200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 200이 되냐면 20cm를 단위 환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 1cm는 10mm가 되기 때문에 200mm가 되어서 그대로 이 200을 대입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때 우리는 회전수는 구해줘야 되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n값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대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이 1000을 좌측으로 넘길 때 그대로 곱해지기 때문에 250 곱하기 10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200은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97.89, 즉 398 RPM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 398이 정답이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연삭기의 회전 속도 구하는 공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까지 가져가야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재 가공용 기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접지가 되는 녀석을 활용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방호장치인 덮개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게 되면 이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업 능률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덮개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덮개를 달게끔 조치사항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의 방호 장치로는 크게 톱날 접촉 예방 장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발 예방 장치가 있다 정도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톱날 접촉 예방 장치의 개구부의 간격은 실기에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가공물과 톱날 접촉 예방 장치는 8mm 이내, 테이블과 톱날 접촉 예방장치는 25mm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분할날의 설치 조건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 1.1배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 그 다음에 테이블 면상의 톱 뒷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분할날 조인 볼트는 2개 이상, 그 다음에 볼트는 이완 방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이러한 수치들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인 볼트와 이완 방지 조치에 대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동력식 수동 대패와 그 다음에 소선 가공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하면 되겠고,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페이지입니다. 선반의 안전장치는 총 4가지가 있었죠. 칩 브레이커, 그 다음에 척 커버,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실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은 칩이 가장 가늘고 예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갑 착용을 반드시 금지해줘야 되고,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삭速돌의 파기 원인으로는 균열, 시수가 부적당,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거나 어떠한 충격이 많이 발생했거나 측면 사용하거나, 그 다음 베어링이 마모되거나 플랜지가 작거나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삭기 덮개 노출 각도로는 일반 연삭은 120도 이내, 그 다음에 탁상상부용 탁상용도 60도, 휴대용은 180, 평면은 150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날의 설치 조건으로는 톱 두께 1.1배 이상, 거리는 12mm 이내, 그 다음에 톱 뒷날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조인 볼트는 2개 이상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